정리하기 좀 하고 할게요. 안 돼 있죠, 이거? 탄 채우는 거 안 돼 있죠? 자,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지질시대. 지질시대 구분할 때 생물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하는데, 선캄브리아 시대가 제일 길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이고, 자, 화석은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인데, 당시에 뭐 환경 같은 것도 알려주고요. 과거 육지와 바다의 환경 이런 것도 알려주고, 화석은 이제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을 표준화석이라고 하는데,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거죠. 뭐 암모나이트가 발견됐다, 그럼 중생대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는데, 표준화석은 생존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어야 합니다. 고생대는 삼엽충이 대표적인 표준화석이고, 중생대에는 암모나이트나 아니면은 공룡화석이 있고요. 화폐석은 신생대 화석입니다. 시상화석은 지층이 생성될 당시에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고, 생존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습니다. 특정 환경에 의한 사는 그런 생물들인 거죠. 산호는 따뜻한 바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살고요. 고사리는 온난 습유난 육지에서 삽니다. 그래서 지질시대를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눕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남세균의 그 흔적 화석이라던가 아니면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라고 해서 그 다세포 생물 화석이 있어요. 그런 게 조금 있고, 근데 고생대 때는 대체로 온난하고 중기화 말기 때 빙하기가 있었고, 근데 고생대 말에 판기화가 형성이 되면서 대멸종이 있었다.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다라는 거, 빙하기가 없었던 시기는 중생대고요. 대체로 온난화였고, 신생대는 이제 대체로 온난한데 말기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이 됐습니다. 지금은 간빙기 시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캄브리아 시대에 광합성하는 남세균이 출현하여 산소가 이제 더 많아집니다. 산소가 광합성을 하니까. 그리고 그런 화석이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화석이 있고요. 다세포 생물이 이제 출현하는데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라고 해서 뭐 해파리라던가 뭐 요런 화석입니다. 요런 화석이 있어요. 고생대 때 이제 무척추 동물 중에 삼엽충이 이제 완종류는 조개 같은 거고요. 삼엽충 완종류가 번성했고, 어류는 이제 어류 번성했고요. 갑주어도 번성했고요. 오존층이 형성이 돼요. 오존층이 형성이 되어서 육지로 생물들이 올라옵니다. 양서류, 대형 곤충, 양치 식물들이 번성한다. 중생대 때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하고요. 파충류, 공룡도 번성하고, 조류 출현하고, 거시식물 번성하고, 속시식물 이런 거는 출현하는 거, 출현. 신생대 때는 화폐석이 번성하고요. 뭐 이게 동글동글한 이런 그런, 이것도 뭐 벌레 같은 거야. 이것도 유공충이라고 해서 하여튼 벌레 같은 거고요. 포유류들이 번성했습니다. 메머드 화석이 있고요. 속시식물 번성하고 말기에 인류 조상이 출현하였다. 대멸종이 한 5번 정도 있었고, 가장 큰 대멸종은 고생대 말기에 있었습니다.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화하는 현상은 진화가 되고요. 그 진화설 중에 이제 다윈의 진화설이 진화론인 자연선택설이 있죠. 자연선택설이 뭐 인정을 받는 거죠. 원래 여러 가지 변이를 가진 개체가 과잉 생산된 후 그 생존 경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환경에 적합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자꾸 자손을 남기니까 전체적으로 진화가 일어난다. 그런 설명이고,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자손을 남기게 되는 과정을 자연선택이라고 해요. 자연선택.
그리고 자연 선택설이라고 합니다. 다인 진화론의 한계점은 어떤 그 원인 같은 거는 잘 설명 못했다 이겁니다. 왜 유전이 되는지 뭐 이런 거는 잘 설명 못했다. 근데 그래도 과학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자, 같은 종의 개체 간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하고, 변이가 왜 나타나냐면 개체가 가진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요. 유전자 차이. 자, 그래서 유전자가 다르면 단백질의 종류와 양 차이가 나고 형질 차이가 발생한다. 변이가 발생하려면 유성 생식을 하는 게 좋아요. 유성 생식을. 암수가 이제 따로따로 나의 유전자 반을 물려주고, 여자의 유전자 반을 물려줘서 이제 자식을 형성하는 게 나랑 전혀는 아니지만 똑같지 않은 그런 자식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암수 생식세포의 무작위적 수정. 되게 많은 정자와 되게 많은 난자 중에 무작위적으로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NA의 유전 정보의 변화가 생겨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나타나는 현상이 돌연변이고요. 개체 간의 변이로 인한 환경 적응력 차이가 있어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데, 환경에 적합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진화가 일어나고요.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있는데 항생제를 자꾸 쓰다 보면 내성이 없는 애들은 죽고 항생제 내성이 있는 애만 자연 선택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원래는 이제 안 좋지만, 근데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이 돼요. 자연 선택이 되어서 유전자 빈도가 높다. 다른 지역보다 높다. 생물 다양성은 요거 이제 종 다양성이죠. 유전적 다양성이죠. 같은 종인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유전자가 다르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고, 이건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의미한다. 자, 생물 다양성이 높아 먹이 사슬이, 먹이 그물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은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물 자원으로서 우리가 활용하는데 의식주로 쓰는 것들이 있고요. 의약품 원료로 쓰는 것들이 있고, 지구 환경 유지한다. 그래서 열대 우림 같은 경우에 아마존이나 뭐 그런 열대 우림이 이산화탄소랑 산소로 균형을 유지시켜 주고요. 갯벌 이런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정화작용도 있다. 심리적, 사회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유전자 자원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산업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모방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주기도 한다. 생물들이. 그 다음에 감소 원인 중 가장 심각한 게 서식지 파괴입니다. 근데 이게 생태 통로를 설치하면 보존이 된다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서식지 단편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이 되고요. 불법 포획 남획 안 되고, 외래종 유입은 이제 막아야 되고요. 환경 오염을 이제 적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요거 다 하긴 해야겠죠? 맞네요. 일단은 1번부터 17번까지 좀 풀어보시고,
자, 보겠습니다. A는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이렇게 있네. A에 가장 많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된다. 시대는 길지만 화석이 가장 적죠? 1번 틀렸고 답이고. 그 다음에 뭐 B시대 오존층 형성된 거 맞고요. 자, C는 중생대 때는 공룡과 거치식물이 번성한 거 맞습니다. C시대 기후는 빙하기가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온난하였고, D시대 때 이제 신생대 때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된 거야. 신생대 때. 예. 그래서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랑 산호가 있는데, 암모나이트가 발견되면은 온난 다습한 육지였다. 암모나이트는 바다 생물이야. 바다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 화석은 생존기간이 짧지만 분포 면적이 넓다. 아니죠. 산호는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예. 아니고, 지질시대 구분하는 데는 이제 이런 표준화석이 사용이 되는 거죠. 예, 2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화폐석이 발견되면 신생대라는 거고, 고생대죠, 산호층은. 중간에 없네. 이런 거 이제 부정합이 있으면 이럴 수 있는데. 자, 그리고 공룡 발자국이 있네요. 이거는 중생대죠, 중생대. 근데 중생대보다 밑에 있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고생대라고 볼 수는 있는데 하여튼 잘은 모르죠, 아직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 아무튼 지층의 태적 순서는 지금 A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니까 기억 맞죠? C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가 아니야. 네, 이거는 이제 좀 온난하고 수뷑한 그런 이제 육지죠, 육지. 가지역은 지층이 퇴적될 당시의 육지 환경이었다. 아니에요. 이거 둘 다 바다 생물이야, 바다 생물. 육지 환경 아닙니다. 바다 생물입니다. 1번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인데 최초의 생명체는 수건에서 출현한 게 맞고, 그 다음에 오존층이 형성된 시기는 산소 호흡 생물 출현하고 난 다음이야. 그러니까 나야 나. 그러니까 오존층이 형성이 되려면 산소가 풍부해져야 되거든요. 나 시기고요. 최초의 광합성 생물은 나 시기에 출현하였다. 산소가 있고 나서 이제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지. 산소 호흡 생물 출현. 최초의 광합성 생물은 나시기에 출현하였다. 최초의 광합성 생물은 나시기에 출현하였다. 가죠, 가. 왜냐면 이거 산소 호흡이네. 내가 잘못 읽었네. 다시 읽어야겠네. 오존층이 형성된 시기는 산소 호흡 생물 출현. 육상 생물 출현 전이니까 이건 맞아. 이거는 이제 오존층이 형성 안 됐었어도 출현할 수 있죠. 근데 최초의 광합성 생물은 가시기에 출현해야 돼. 왜냐면 여기에 산소가 풍부해져야지 산소를 가지고 호흡하는 생명체가 출현하지. 그쵸? 네, 답은 1번 고르셔야겠네요. 자, 가는 고생대 때 지금 그런 뭐 풍경이야. 고생대 때 삼엽충 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공룡 사는 건 중생대고, 가시대는 나시대보다 지질시대가 상대적으로 길다. 고생대가 더 길어요. 그 다음에 가시대 거시식물 번성한 거는 이제 거시식물은 나시대입니다. 나시대. 가시대 때는 이게 그 양치식물, 양치식물이 번성했어요. 고사리 같은. 거시식물은 나시대 때 번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시대는 전반적으로 기후가 온난화였다. 맞죠? 빙하기 없이. 기억 D가 4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갑주어는 이제 이 고생대 때 생물이고요. 이거는 중생대, 화폐석은 신생대입니다.
가는 암모나이트와 같은 시대에 번성하였다.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때 화석이기 때문에 예, 틀렸고요. 나는 고생대 말에 멸종하였다. 중생대 말에 멸종하죠. 다가 발견된 지층은 육지 환경이다. 이것도 이제 바닷속 환경이야. 이것도 물 속에 사는 애기 때문에 예, 육지 환경 아니고요. 양치 식물이 번성하던 시대는 가지 갑주어가 번성하던 양치 식물이 번성하던 시대는 고생대다. 다가 발견된 지층은 가가 발견된 지층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아니죠. 신생대의 화석이니까 4번 골라야 되고, 자 고생대 말이 여기고, 그 다음에 일로 갔다 일로 가게 되네. 그쵸? 가시기에 생물 대멸종이 일어난 거 맞고요. 중생대의 수육 분포는, 이 중에 중생대는 이제 다고, 여기 신생대. 해안선의 총 길이는 가보다 나일 때 길었다. 맞는데 이게 겹쳐져 있으면 해안선이 별로 안 긴 거야. 근데 이렇게 나뉘어졌으니까 해안선의 총 길이가 나일 때가 기는 게 맞죠. 3번 답이고요. 자, A 시기에 대멸종할 때 이게 사라졌어요. 얘가 실제로 얘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중생대 끝날 때이기 때문에 암모나이트가 사라집니다. 멸종된 생물. 근데 요거는 이제 방추층인데, 방추층은 또 고생대 때 생물이에요. 그래서 얘도 사라지네.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리을 쓰면 되겠네요. 기역, 니은, 리을 1번 쓰면 되겠네요. 요거는 화폐석이에요. 화폐석은 신생대 때 화석이에요. 신생대 때. 자, 17번까지 하라고 했죠? 맞나요? 그 다음에 생물의 진화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생물은 일정한 방향으로 진화하는 거 아니고, 고등한 생물만 살아나는 거 아니고요.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거 아니고, 우수한 형질 가진 게 선택되는 게 아니고, 생물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것이다. 예, 5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다윈이 주장한 자연 선택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잉 생산하고 예, 돌연변이 원인 있는데 이거를 다윈이 주장한 건 아니에요. 예. 요거는 일단은 다윈이 주장한 게 아닙니다. 예. 일단 냅두고, 얘는 자, 먹이나 서식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체 간의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 맞는 설명이고, 개체 간의 변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차이가 있다. 맞고요. 자연 선택이 반복되면서 작은 변이가 누적되어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된다. 뭐 이런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다윈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저런 거는 이제 뭐 유전자의 변이 뭐 이런 거는 그 후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자연 선택설에 대한 진화 과정, 과잉 생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개체들 간의 변이가 있죠. 생존 경쟁을 하고 자연 선택을 받으면서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1번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목이 긴 기린 사이에서 갑자기 목이 짧은 형질이 태어났다. 옳은 거. 그런 거 아니고 변이가 있었다. 이거 변이가. 이건 돌연변이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에서 목이 긴 형질의 기린이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맞죠? 목이 짧은 애가 죽은 거야 지금. 다에서 목이 긴 형질의 자손에게 유전되었다. 형질은 자손에게 유전되었다. 맞죠?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진화론이 사회와 과학에 끼친 영향을 볼 수 없는 거. 현대 생명과학의 기본 원리가 되었다. 뭐 맞는 이야기고, 생물종에는 계층이 존재한다고 이해하게 되었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건 아니고요. 3번 진화론적 관점에서 생물 간의 유연관계를 이해하게 되었고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연 선택의 원리를 사회나 국가에 적용한 사회 진화론이 발달하였다. 맞습니다. 답 2번이고. 자, 같은 종끼리 약간씩 다른 거는 유전적 변이를 의미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네. 둘 다 유전적 변인데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변이다. 그런 건 아니고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영향을 준다. 맞죠? 유전적 변이가 돌연 변이와 생식 세포의 다양한 조합이 발생 원인으로 작용한다. 맞네요. 14번에 이제 4번이고요. 자, 갈라파고스 군도의 새들의 부리 모양이 다른 이유가 먹이 때문에 그런 건데 아니죠. 뭐 불이 크다고 이제 다 생존에 유리한 게 아닙니다. 각선마다 많이 있는 먹이를 적합한 먹이에 적합한 부리 모양을 갖게 된 것이다. 맞는 설명이고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의 진화 과정은 자연 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맞네. 니은디귿 5번이고요. 자, 요것도 이제 한 예인데 요게 갑자기 까만 애가 태어난 거는 돌연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은색 나방이 유리한 환경이었나 보네. 가에서 유전적 변이가 발생하였다. 맞죠? 자, 환경이 어둡게 변했을 거다. 맞죠? 어두우면은 이제 눈에 잘 안 띄니까 잘 안 잡아먹히니까 아마도 어두운 환경이 됐을 거다. 나에서 날개의 색깔이 흰색인 형질보다 검은색인 형질이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겠다. 그러니까 많이 살아남았죠? 5번 답이네요. 16번에 5번. 17번에 살충제를 살포하다 보니까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있는 애들이 살아남았다. 1세대에는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 변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르잖아요. 살충제 살포로 살충제 내성이 있는 개체가 자연 선택되었다. 맞는 설명이고 5세대 이후 살충제를 살포를 중지하면 살충제 내성이 있는 개체가 모두 죽는다. 그런 거 아니지? 자, 맞아. 18번부터 25번까지 마저 풀어봐 주시고요. 어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이 다양하다. 이건 종다양성이 종다양성. 종다양성은 이제 나에 해당하는 그림이고, 산림, 초원 이런 생태계가 다양하다. 이제 다에 대한 그림이고요. 같은 종인데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설명이죠. 유전자가 다양하게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서 나타나는 결과죠. 야생 바나나는 씨 없는 바나나보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습니다. 이게 씨로 번식한다라는 거는요, 유성생식을 한 거고, 그거는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에서 곰팡이의 병에 바나나가 멸종된 것은 바나나가 유전자가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유전자가 같아서 그랬던 거고, 한 종에서 개체의 유전자가 다양하면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종을 보존하기 가능성이 낮다. 뭔 소리야?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가능성 낮다. 맞네. 아니네, 미안해. 다양하면이군요. 유전자가 다양하면 가능성이 높지. 보존할 가능성이 높죠. 그쵸? 1번 답이고요. 자, 요게 이제 개체수가 같은데 나는 한 종이 너무 많아. 그쵸?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아니야, 종 다양성은 가가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종의 수는
세봐야 되겠지만 같아요. 지금 4종류씩 있습니다. 맞나? 하나, 둘, 셋, 넷. 4종류씩 있는 거 맞네. 근데 가는 나보다 종다형성이 더 높습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가보다 안정한 생태계이다. 아니죠. 유전적 다양성이 나가. 그래서 답은 3번 고르면 되고요. 자, 가는 나보다 안정하다. 아니죠. 예. 복잡하게 있어야지,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야지 안정한 거고요. 가는 나보다 생태계 평형이 깨질 위험이 높다. 맞죠? 가와 나는 각각 개구리가 사라지면 뱀도 사라질 것이다. 근데 얘는 괜찮아. 나는 개구리가 사라지면 뱀은 들쥐 먹으면 돼요. 답은 2번. 자, 이런 이제 생물 자원에 관한 설명이네요. 이런 건 이제 곡식이지. 곡식 식량 자원 제공하고, 목화 솜이죠. 예, 의복 제공하고. 버드나무인데 버드나무 의약품 아스피린 성분 제공하는 겁니다. 자, 생태적 가치보다 산업적인 이용 가치가 높다. 이거는 이제 뭘 말하는 거지? 물길 말하는 건가? 일단은 보류하고, 이거는 이제 아마존 열대 우림인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맞죠? 생태적 가치가 높죠. 산업적 가치도 뭐 좋겠지만 생태적 가치가 높죠. 4번이 틀렸고요. 답이고. 그 다음에 이건 서식지 단편화에 대한 것입니다. 서식지 면적이 줄어들긴 했어. 이거 다 합쳐도 이게 64헥타르는 안 될 거니까. 생물 다양성 낮아질 것이다. 맞고요. 서식지 중앙보다 가장자리 사는 동물의 피해가 더 크다. 중앙이 더 피해가 더 큽니다. 4번 답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이제 생태 통로를 건설하는 거고, 가는 나보다 로드킬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그쵸? 근데 이게 뭐 길 표시는 아니지만 아무튼 얘가 이 숲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 자, 가에서는 나에서보다 개체군의 크기가 커진다.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래야지 좀 더 큰 생물들이 더 많이 살아남습니다. 먹이가 풍부해지니까. 가는 나보다 환경 변화에 대한 숲의 생태계 안정성이 높다. 나가 높은 거지. 나가. 그래서 24번이 1번이고요. 나가 높은 겁니다. 가가 높은 게 아니고. 25번에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가 간의 협약이 필요한 이유로 옳은 것은 상관없는 거 아니고요. 예. 모두 같은 거 아니고요. 관광 자원만 증가시키기 때문에 아니고요. 해당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해당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양성을 보유한 국가가 서로 다를 수가 있죠. 5번이 답이고요. 이거는 이제 해당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지.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 숙제를 내줄게요. 그러면 프린트 숙제를 해봅시다. 되겠습니다.